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6월 건축 승인 건수는 168만 5천으로 이전치를 하회했지만 예측치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155만 9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상황에서 전일 애플이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구글과 골드만삭스 역시 올해 남은 기간 채용을 늦추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긴축 경영 가시화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폭 확대 우려는 완화되면서 투자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시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 해양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명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빈살만을 만났죠. 근데 뭐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어제 월요일 날 유가가 또 $100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또 이제 월물이 바뀌면서 아직은 $100 밑으로 하회하는 그 현상을 또 기이한 현상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다음 주에 또 8월 3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유가의 방향이 좀 손을 좀 빚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좀 자리가 잡혀서 유가가 좀 안정이 돼서 또 여름 휴가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빨리 인플레 일부분에 좀 잡아서 안정적인 어떤 경제가 좀 돌아가는 그런 날이 더 빨리 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이 다소 조금 안정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이제 페드 회의를 좀 기다리는 입장인데 우리가 또 이제 환율 걱정도 안 할 수 없죠. 예. 내일 ECB 통화 정책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항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프리뷰로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 요새는 이제 강달러라고 안 하고 킹달러라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달러 하나에 의해서 전 세계 환율이 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시대인데 언제부터 이제 고점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지 관련해 갖고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또 투자 전략과 성공, 투자 시나리오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연준 금리 인상폭 확대 우려 완화에 달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1,700달러 선을 유지하면서 5주 연속 하락 후 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의 가스관 재개 여부 불투명 속에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의 통화 정책을 앞두고 독일 등 유럽 국채 금리 상승 압력에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1.20% 상승한 12,0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오일입니다. 1.22% 하락한 배럴당 9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05% 내린 온스당 1,70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93% 상승한 1.02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요 상품 시황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또 시장 상황 보다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거래일 하락 마감했던 나스닥 오늘은 1%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강세를 보이던 달러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고점에서 조금은 레벨을 낮춘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엇갈린 전략을 주셨네요. 천명 마스터님은 매도, 그리고 해영 마스터님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해영 마스터님부터 볼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좀 정확하게 좀 딥하게 좀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네, 매수 매도를 다 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좀 딥하게 보자면. 네, 근데 저는 오늘 매수를 본 거는 오늘 흐름세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잠시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좀 큰 시황이 사실 남아 있죠. 네, 큰 시황이. 네. 잠시만요. 증시 일정이 네, 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좀 기다리는 시황이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이 구성 내에서 그냥 박스피거든요. 뭘 기다리냐 이건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페드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 근데 FOMC 회의가 거의 이제 윤곽이 나왔죠. 사실상 CPI 발표한 다음 이제 울트라 스텝 1%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제 단순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근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내용은 이미 6월에 시장이 반영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저는 아직 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바닥권을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좀 다소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비쇼트라든가 어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예, 지금 함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 부분을 좀 이제 시황이랑 이제 증시랑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시의성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근데 오늘 이제 시황을 기다리면서 단순히 흐름도에서 박스피로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박스예요, 박스. 지난 이제 FOMC 이제 CPI죠. CPI 6월 CPI 발표한 6월 10일 이후에 하락세 모멘텀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항상 언급드렸던 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요. 이제 증시에 반영할 코스가 없어요. 코스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실 거예요. CPI가 현실적으로 물가가 이제 높게 나와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반영을 못하니 시장이 더 이상 하락을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왜 이제는 버틸까요? 물가는 더 높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9.1% 나왔잖아요. 그죠? 같은 이슈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제 반영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주 어닝 시즌 이제 기업 실적 시즌 발표가 있는데 더더욱이 실적은 저는 안 봐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예. 실적 왜 안 볼까요? 이제 돈에 대한 흐름이 중요한 시기예요. 오히려 더 긴축하고 이제 양적 완화 이 시대가 들었으면 실적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할 만하겠지만은 어떤 한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지금 매크로 환경은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오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수급 안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코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볍게 일단은 12,500까지는 오늘 아니더라도 이 박스 랠리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틱 차트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차트에 대한 파동력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 포인트가 나왔는데 좀 타이밍은 다소 좀 늦었어요. 타이밍은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은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려면은 단가에 대한 구성이 자 잠시만요. 네, 12,020포인트에서 한 번 더 매수세를 봐야 됩니다. 12,020포인트. 손절은 12,000포인트 이탈 나오면은 그대로 손절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랠리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더 봐야 돼요. 예. 왜냐? 지금은 완전 단타성에 해당이 됩니다. 단타성에. 근데 추후에 12,500까지는 쉽게 무난히 달성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금리 모니터링을 계속 체크하는데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 우리가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FOMC 회의는 사실 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확률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석영 이제 신세계 나오면서 제일 강조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7월 28일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2022년도 12월 15일 한번 볼게요. 3.25%부터 4% 사이죠. 3.5%부터 4% 사이예요. 이 사이에 지금 다 밀집이 돼 있죠.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자, 내년 2월 한번 볼게요. 내년 2월 한번 볼게요. 3.5%부터 4% 집중돼 있죠. 자, 그리고 내년 3월 볼게요. 3.5%부터 4% 집중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청자분들. 예. 여러분들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뭐 이번 달에 또 FOMC 회의 열리면 여러분들 와 이러잖아요. 와, 또 이제 0.75 올렸네. 어떡하냐? 두려움에 떨겠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시장 반영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언제요? 6월에. 네, 6월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나스닥 관련해서. 자, 우리 22년도 초부터 하락세가 들어갔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제로금리에서 이제 올린다는 긴축성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3% 반영이에요. 3%까지 시장. 자, 여기까지 뭐예요? 연말까지 3.5%에서 4% 반영. 자, 더 이상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시장 더 하락시키려면은 여러분들 금리 4.5%까지 한다고 그냥 이제 중립금리 설정해 버려야 돼요.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지금 7월 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 시장 대응 못 합니다. 판단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번 달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앞으로 중립금리에 대한 설정이 연말에 3.5%에서 4%를 넘어가냐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냐. 자, 이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시장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요? 금리에 대한 반영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시장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2011년도부터 16년도에 증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때 금리요? 1, 2% 올렸어요. 1, 2%. 근데 시장 왜 올라가요? 이때는 앞으로 이렇게 올릴 거라는 걸 이미 예고하면서 올린 거기 때문이에요. 올해부터 이제 하락세가 두터웠던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긴급하게 긴축된 경향도 있겠지만은 금리를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세게 하락세가 진폭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더 이상 이제 증시 반영에 미비할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집중해야 될 말이에요. 제 말 중에. 금리 인상은 증시에
영향을 더 이상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게 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얘기로 다시 한번 이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봐요? 왜 12월 걸 봐요? 왜 1월 걸 봐요? 여러분들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절대값만 항상 보잖아요. FMC 75, 0.7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합니다. 와, 또 75 올려? 큰일 났네. 근데 다수의 시각은 어떤 헤지펀드에 대한 다수의 시각은 시장에 대한 선반영 여부를 측정하거든요. 이게 시황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바이든 사우디 방문 이런 내용은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후행성이에요. 거기서 나온 내용 가지고 시장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금리라든가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웬만한 선반영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황을 볼 때 이 부분을 필두로 봐야 돼요. 먼저 예상하고 먼저 보는 이 시나리오대로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에서 집중할 내용은 이거예요. 증시에서.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음 주 회의 전까지 저는 12,500까지는 일단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박스피 내에서 오늘 당일분에 대한 이제 상승 여력이 높은 만큼 MACD 수급이 들어선 만큼 추가적인 매수세 이 부분을 필두로 데일리 트레이딩 기반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당일 투자 전략은 매수 의견 주셨고요. 12,020포인트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해주셨고 또 다음 주 현지 시간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 금리 인상 나선다 하더라도 시장 반영은 끝났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회의 전까지는 12,500포인트 선까지 도달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미 10년물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또다시 한 3% 선을 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현물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1%대, 또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1% 좀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이 매도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일봉이죠, 일봉.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공교롭게 제가 해양 마스터님하고 의견이 거의 180도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 6월 27일부터 그죠 현재까지 계속 박스권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6월 27일이 12,262였었어요, 고가가.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라간다라도 요 그 근방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20일 이평선에 계속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12,262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아직까지 또 5일 이평선에 지금 걸쳐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자, 바로 위에 보시면 또 60일 이평선이 있죠. 장기 이평선. 자, 60일 이평선은 저는 돌파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MAC를 보시면 이제 플레이팅이 돼 있죠. 거의 평평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뭐 급변하게 어떻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단 진입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벌써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보는 거는 한 12,070에서 84에서 매도를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밑에 60일 이평선이 강하게 붕괴를 해야 합니다. 강하게 붕괴를 하면 11,980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여기 왜냐하면 이쪽이 이제 11,980이었거든요. 개장 전 5분 전에. 그래서 11,980전에서 청산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금리 관련돼서 선반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일단 이론상으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건축에 대한 그죠 전월 대비해서 착공 건수가 상당히 이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은 그 미국이 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또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금리가 뭐 3.5% 저도 4%,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자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라도 뭐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일반 그 삶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소속이 되지만, 일단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6월 달에 CPI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증시에 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직도 하락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키포인트는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 뭐 아까도 말씀하신 CPI가 6월 달에 그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경기 침체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마스터님이 이제 12,070에서 80포인트에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오늘도 내림세 보이면서 106선까지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해왕마스터님이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표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할 거예요. 네. 당일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네, 네. 네, 오늘 천명마스터님께서 오늘 22 물가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자면은, 지금 오늘 미국 쪽에서 이제 건축 승인 건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저의 오프라인 강의를 보셨던 분들, 제가 좀 말투가 굉장히 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거 안 봅니다, 저는. 건축 승인 건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팬데믹 때 이 어떤 모든 지표가 하락세가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때는 증시 왜 올랐어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증시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미증시라는 거는 하나의 그 자산에 대한 형태거든요. 위험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에 있던 현금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증시에 다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펼쳐지냐 아니냐. 거시적인 환경은 그런 걸 봐야 돼요. 이 건축 승인 건수라든가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이제 경기 침체랑 이제 장기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현 증시에 대한 반영 여부는 저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물가는 왜 봐야 돼요? 이 CPI나 어떻게 보면은 PMI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직결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FMC에 대한 회의록을 보게 된다면은 항상 나오는 멘트는 뭐예요? 물가죠. 물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통화 정책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제일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이제 팬데믹 기간과 어떤 긴축성 기간을 겪으셨다면 이 물가가 통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폐 이론과 이제 어떻게 보면 재화에 대한 이론이 있잖아요. 이거를 간접적으로 통화를 수축하고 이제 팽창시키면서 물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원래 이 수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단순하게 지표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개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예. 다른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적으로. 예. 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고 그 근접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수급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소 불안정하게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표를 볼 때는요, 내가 시장에 영향이 가는 지표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게 교육이고
기본적으로 시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뭐에 영향을 끼칠까요? 예, 구리에 영향을 끼치겠죠. 구리에. 그거는 봐야겠죠. 중국 제조업 지수를. 항상 필두로 봐야 돼요. 제일 먼저. 근데 필요한 지표만 확인해갖고 이게 연계성이 있는 확인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너무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지표가 있잖아요. 복잡해 하지 말자고요. 필요한 네. 지표만 보면 됩니다. 네. 이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해양마스터님은 이제 좀 필요한 지표만 보면 되겠다.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유가에 대해서는 좀 공통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명 마스터님은 이 시장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장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좀 이것저것 분석을 좀 이제 뭐 이 보도도 보다 보니까 예. 그 어차피 우리가 이제 후행성 그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져갈 것이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S&P 나스닥이 향후 어디까지 저점이 보일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행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행성. 네, 그렇죠, 선행성.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저번 주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을 보시면 자, 2022년 현재죠, 현재 S&P가 마이너스 20.6% 상반기 하락이 됐고, 예. 자,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게요. 역대급 4위입니다, 4위. 자, 근데 2022년입니다. 나스닥 네. 29.5%예요. 그건 역대급 1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 상당한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셨는데 오늘 이것만 크게 제가 해가지고 좀 시청에 보여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 네. 보여드렸고, 자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자 2008년입니다. 2002년 한번 보죠. 버블닷컴 때. 자 이때 마이너스 13.8%였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2.5%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5%.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락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승장으로 연출할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잠깐 표를 요거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버블 단검 때 그 거의 1년도 그죠? 그때 시작돼서 2004년 정도 한 거의 한 3년 가까이 장기간의 폭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었죠. 그죠? 이때 이제 뭐 주식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8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요, 그죠? 여기는 좀 짧게 지나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때는 뭐 여기 요 정도 사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하고 이때하고 이 두 때, 버블닷컴 때하고 글로벌 위기 때하고는 상황이 좀 완전히 다르다.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그냥 돈을 풀면은 무조건 V자 반등을 바로 해버렸어요. 물론 버블닷컴 때는 워낙 이제 말 그대로 거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짧게 좀 지나갔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고.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석유에 대한 이슈도 없어요. 인플레이션도 없고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 세 가지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코로나 봉쇄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축이 좀 많이 되고 있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자, 중국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옛날에는 뭐 전 세계 한 30년간을 뭐 저가의 물건을 풀면서 전세가 인플레가 상당히 안정되는 그 상황을 연출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생산 인력이. 그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 노령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생산자하고 어떤 구매자하고 어떤 언밸런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로 또 어떻습니까? 자국 보호 무역 원칙에 의해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 시동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자국 내에서 어떤 제조를 해 나가자. 자, 미국만 해도 제조를 하게 되면 원가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자,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조 단가가 어떤 생필품들이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인플레이션 2%를 뭐 바이든이 파월이 얘기한 대로 2%대로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 갈 수 있을까? 퀘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대예요. 그리고 또 그 석유 파동 때 그때쯤 한 5%, 그 정도고. 그럼 그때보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975년 그때 5%, 6%대였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때가 재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겠다. 왜? 그때하고 해당되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일단 하반기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그래서 여기 그때도 말씀드린 퀘션으로 나와 있고 지금 여기도 퀘션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안 좋으면 얼마까지 얘가 저가를 좀 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격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을 먼저 보겠습니다. S&P. 네. 자, 이제 S&P 500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뭐 귀에 익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보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보수적으로. 자,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최소 20%는 하락을 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아까 말씀드린 20% 정도 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6개월이 더 남았죠. 근데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저 해양 마스터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제 그런 금리 도구, 거기를 통해서 내년까지도 충분히 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연준에서 저는 데드라인을 20%까지 맞아 본다면요. 3천이에요. 3천. 제가 4월인가 5월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결국엔 팬데믹대로 회귀할 것이다. 그때 가격대가 거의 3천 라인 근처에 3천에서 2,700, 600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다 3천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장으로 가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그냥 하방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내려가는 거하고는 사람 심리가 달라요. 근데 지금은 그 전자의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도 한번 내려갔다가 또 약간의 어제 기술적 반등 그렇게 주면서 또 하락장을 연출하고. 그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 심리를 유발을 시키면서 자꾸 장기적으로 지루한 장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좀 표출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P 500은 제가 2003년까지, 아니 2002년 올해 말에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그 연준에서 올린다는 가정하에 놓고 봤을 때 3천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죠? 나스닥. 우리 이제 시청자들 많이 하시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뭐 결론적으로 똑같이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29% 정도 하락을 했죠.
그죠? 아까 첫 번째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보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거를 제가 보수적이 아닌 저 센 반응을 하면 또 어떤 충격이 또 완화가 충격이 좀 시장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한다 치면 10,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0. 이게 많이 아까 팬데믹 전에가 9,000 얼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하락장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갑자기 급하게 하락을 줬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상당히 이 투자 안에서 피로도를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자 주식 제가 당분간 보유를 하라고 현금 확보를 하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파생 상품 정말 해지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우리 시청자는 모르셔서 그러는데 자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매일 투자자분들하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늘 버전까지 제가 단 하루만 손실을 받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7월 둘째 주, 첫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다 아시잖아요. 제가 또 많이 또 수익을 낸 거 방송 보신 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실력 검증이 됐으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상품이니까 오셔가지고 저하고 좀 좋은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증시 히스토리를 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시장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나스닥은 10,000포인트, 또 S&P 500은 3,000포인트 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어제 신세계에서도 어제 시장이 미증시 장 초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 그리고 매도 전략을 짚어드렸는데요. 신세계 본방 사수하신 분들이라면 또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가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또 해영 마스터님이 내일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는 이 22회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22 통화정책 회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브리핑한 증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 다음에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12,020포인트의 매수 자리를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이 자리 15포인트까지 가고 예. 이제 상승세를 좀 다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100포인트에서 한번 끊어가세요. 시청자분들, 지금 네. 매수 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시더라도 수익 좀 크게 내셨을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제가 지금 2절에 대한 코스도 좀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환율을 오늘 좀 준비를 했냐면 원달러, 22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원달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네, 왜일까요?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달러에 제일 많이 영향을 가는 이제 국가는 20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그럼 22가 어떤 다소 이제 추가적인 스텝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달러가 이제 다소 누그러뜨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네, 오늘도 조금 약세 보이네요. 예, 근데 지금 약세를 보이는 건 현실적으로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이 예상과는 다르게 물가는 많이 나는데 울트라 스텝은 하지는 않네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그 원달러가 지금 1,300원 돌파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해야 좀 안정적일까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이 뭐냐? 미국이 추가적인 스텝을 밟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4% 연말까지 있었던 금리에 대한 폭 위에 추가적인 어떤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유로가 정신 나간 짓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정신 나간 짓은 네. 미국과 같은 어떤 이런 확실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요. 그럼 원달러가 안정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왜 안정돼요? 여러분들? 달러 강세가 멈추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죠. 네. 지금- 유로 그래도 오늘 좀 강하네요. 네. 일주일 들어서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인데. 지금 저는 아직은 킹달러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22가 회의가 열려도 킹달러 시대는 맞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일봉상의 기준에서 많이 누러진 상황이 있지만 이게 하락세 모멘텀에 대한 전환 표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하락세로. 이제 변곡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강연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달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승세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달러가 1,300원 돌파가 드러났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긴축성 행보를 겪는다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대비를 하는 시즌 자체는 확실히 대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신세계에서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어떤 이런 단순 지표에 의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시대는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상승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완전히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은 강달러로 추가적으로 보는 이제 수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접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달러가 이제 변곡이 나왔나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뷰는 이 안에서 놀 거예요. 105달러에서 110달러 내외에서는 달러가 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도 이제는 상승세에 대한 고점을 아직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은 그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내 폭에서. 자, 그러면 이 독주를 막으려면은 유로가 만약에 미국만큼 스텝을 밟아버린다면 네.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다시 이제 상승세를 올라가는 연출이 될 거고 달러가 내려가는 시대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 원달러도 안정세에 들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22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네. 달러를 움직일 만한 국가는 22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런데 제가 이 외신 기사 보니까 11개 정도의 이 글로벌 기관에서 이번에 22회의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나설 것이다 네. 라고 전망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히 얘기해 주셨죠. 네, 이번은 망했다. 이게 좀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네.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죠, 전망하시는 그죠. 거군요.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을 아직 약세를 기약하기 좀 힘들다. 네. 왜냐면은 22가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분절화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로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어떤 이제 통화에 대한 부분을 내부를 좀 간접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그 도구가 있는데 유로는 하나의 근데 특징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로존은 뭐예요? 여러 개의 국가가 뭉쳐갖고 미국이랑 대항하게 만든 조직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맨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잘. 근데 이번에 분절화 방지 도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황이 나왔다는 전제랑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내용은 25bp밖에 안 나와요. 자, 금리 인상은 하는데 미국만큼 75bp, 50bp, 1%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에 대한 단계입니다. 아직 유로존이.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아직 미국 대비해서 좀 다소 약하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럽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시그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고, 다만 이 속도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현저히 늦다는 거예요. 미국 대비해서. 25bp가. 그러면은 과연 달러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유로에 대한 어떤 엑셀 포인트가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원달러는 이제 변곡, 고점은 아직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왜냐?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긴축이라는 시나리오에 맞물리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했죠. 여러분들 근데 옛날 차트 보시면은 이제 정상화, 이제 금리가 적정 금리 들어간 시즌부터는 이제 증시랑 달러랑은 연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매크로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매크로 환경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이제 들어가는 시즌이 있고 안 하는 시즌인데, 안 하는 시즌에는 달러의 움직임이랑 증시의 움직임이랑은 별개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지금 달러가 오르니까 증시도 떨어지는 거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금은 긴축성 행보라는 매크로 환경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성으로 모두가 일치하는 현상이 나온 거죠. 예,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강연회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22에서 좀 볼 거는요, 분절화 도구 방지죠. 분절화 도구 방지. 이거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검색창에. 이게 뭔 말이야.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유로화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 2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가시성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배적이에요. 이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25bp 인상으로? 아직은 무리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 높은 게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는 미국, 그리고 물가에 대한 안정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빠를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강세를 막으려면은 미국 쪽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세요. 이제 얘네가 추가적인 스텝을 안 밟는다라는 가능성이 확 실시된다면 강달러는 그때 스탑될 걸로 보여요. 자, 유로는 사실 좀 신뢰성을 많이 안 가져요. 워낙 번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합도 잘 안 돼요, 이 친구들이. 뭐 단합을 해야지 미국이랑 싸우던가 말까 하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정리해 드릴게요. 목요일이죠. 프리뷰인데 25bp 예상합니다. 근데 그게 강달러를 막을 만한 큰 시황은 아닙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윈, 분절화 도구 방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유로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굉장히. 유로에 대한 약세 모멘텀은 당분간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강세에 보이기는 이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달러 강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명 마스터님 시장에 대해서 좀 또 덧붙이실 말씀이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9까지 갔다 106까지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좀 보고요. 결국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발표가 되면 전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죠. 자,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뭐 선반영이 되는 건 둘째 치고요. 일단 시장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지금 숨고르기 장이 아니냐. 블랙아웃 기간은 항상 그래 왔고 지금도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가 하락장이니만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명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영 마스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옐런이 왔죠. 네, 옐런이 왔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근데 이제 달러 관련해서 스와프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달러 스와프가 이제 원 달러를 안정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네, 리스크 방지를 위한. 이미 문 정권 때 달러 스와프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경향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추후에 있을 리스크에 대한 조치겠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또 이제 혼자 출연합니다. 예,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내일 목요일 날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국제 유가. 지금 국제 유가 뭐 내용이 굉장히 엎어지고 지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국제 유가가 좋은 자리가 한 번 나올 겁니다. 예, 이건 목요일 날 제가 시황 정리하면서 최근 있었던 이슈 하나씩 접어들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한 얘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많을 거예요. 예. 뭐 여기 계시는 1000명 마스터님과 저 또한 신세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맨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계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상과 관련한 궁금증들 저희가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 남아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해왕 또는 1000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